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TV 카페 공유회사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그 아파트 면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어떤 그 전문가 분도 없고 저만 쓰는 그 면적이 있어요. 아파트 실사용 면적. 저는 그렇게 번역하거든요. 또는 실질 사용 면적. 이런 면적이 있고, 저게 보통 그런 표현은 아무 데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아보려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 보려고 해요. 이거는 공인중개사도 모르시고 실무에 있어서 이렇게 하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아파트 보통 봐보면 우리는 분양면적 하죠. 분양면적만 말하고 있고, 분양면적 우리가 아파트 24평이다 33평이다 34평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서류상에는 우리가 또 특히 헷갈리는 게 뭐 34평, 24평, 뭐 42평 이런 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다 제곱미터로 표기됩니다. 그러면 아파트는 이게 팜플렛이라든지 계약서에 이렇게 보시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주거 전용 면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보통 전용 면적이죠. 전용 면적이고 우리가 가장 인기가 많은 34평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실게요. 그러면 34평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84제곱미터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이게 84제곱미터가 그 34평이거든요. 근데 84제곱미터는 실질적으로 84 곱하기 0.3025를 하면 약 이게 25평쯤 돼요. 84 곱하기 0.3025 이게 25평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거 전용 25평 아닌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그런데 그 아파트에서 보시면 침실 뭐 1, 2, 3 안방, 거실, 그 다음에 뭐 주방, 식당, 화장실, 뭐 파우더룸, 뭐 이런 것을 합해서 주거 전용 면적, 일명 그냥 주거란 말을 빼고 사람들이 전용 면적의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런 표현을 쓸 때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보통 복도, 현관,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실, 뭐 이런 거 포함해가지고 주거 공용 면적이라는 걸 써요. 그래서 주거 전용 면적, 주거 공용 면적 플러스 합쳐서 공용 면적을 합니다. 이 공용 면적을 치면 이게 한 110이나 109제곱, 108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공급 면적 또는 분양 면적이라고 합니다. 공급 면적 이꼬르 분양 면적에서 바로 이게 110 정도나 109 정도나 하면은 0.3025로 곱하면 33평, 때에 따라서는 이제 좀 더 넓으면 34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보통 봐보면은 중개사들이 말할 때 헷갈려요. 말할 때는 뭐 이렇게 우리가 팜플렛에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가 방내 쓰는 것, 쉽게 말하면 내 밖에서 앞집하고 쓰는 복도나 현관, 그 다음에 거기에 뭐 엘리베이터실에 있는 공간이 내 주거라고 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84제곱미터로 표기되는데 말은 또 84라고 표기를 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34평, 33평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자들 또는 부동산에 처음 오신 분들은 막 이게 헷갈리는 거야. 곱하기 0.3025나 뭐 이렇게 3.3으로 뭐 이렇게 나누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이거 25평인데 왜 부동산 사장들은 34평이라고 하지? 막 이렇게 이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고 있고, 그 다음에 계약 면적이 뭐냐면 계약 면적은 한 뭐 152제곱미터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계약 면적으로 하면은 152제곱미터 하면 평수로 하면 몇 평인가 되냐면은 약 45평 되네요. 46평 정도 되네요. 근데 이 계약 면적은 뭘가 포함되는 겁니까? 그렇죠. 뭐 관리실, 그 다음에 뭐 경비실, 그 다음에 뭐 노인 복지시설, 어린이집, 그 다음에 뭐 독서실, 그 다음에 헬스실, 뭐 골프장실, 뭐 다 포함됩니다. 거기다가 가장 넓은 면적 주차장까지. 주차장도 건축물이잖아요. 이게 자연물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거 하면 보통 우리가 전용률을 따집니다. 전용률을 따지면 전용 면적 나누기 공급 면적으로 합니다. 계약 면적으로 하지 않고 아파트는 그 분양 면적으로 이렇게 나눠버려요. 그러니까 전용률이 약 80% 정도 됩니다. 근데 계약 면적으로 나누면
실질적으로 전용률은 50%나 55%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보통 오피스텔은 보시면, 오피스텔은 또 웃기는 게 뭐 공급 면적 뭐 이런 표현이 좀 없어요. 오피스텔은 어떻게 하냐면 전용 면적 바로 계약 면적 들어가죠. 계약 면적이 분양 면적이 됩니다. 이게 좀 헷갈리는, 그래서 초보자들은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상가도 어떻게 됩니까? 상가도 전용 면적이 있고 바로 뭐 공급 면적이라기보다는 공급 면적 이꼬르 그냥 계약 면적이 돼 버려요. 예, 이런 것이, 자, 뭐, 그래서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공급 면적이라는 게 사실 없는 것 같고, 전용 면적하고 바로 계약 면적으로 들어요. 계약 면적이 분양 면적이 돼버리고, 이게 아파트만 이상하게 공급 면적이라고 하는 그 중간에 낀 면적이 있어서 사람을 좀 더 헷갈리게 하죠. 부동산을 처음 접하신 사람들이 이 면적 때문에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은 그 전용률이 어떻게 됩니까? 55%나 이렇게 아주 안 좋게 나옵니다. 근데 아파트라고 계산하면 비슷하게 되죠. 그 상가 같은 경우는 주차장 면적이 굉장히 좀 좁습니다. 상가 면적 대비. 그래서 상가는 그 전용률이 65% 정도 되면 많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지하 1층을 팠을 때. 지하 1층을 파지 않는 상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런 것은 전용률이 막 80% 나온 경우도 있고, 막 70몇 프로, 79%, 83% 이렇게 나온 경우가 있었는데, 지하를 판 상가치고 전용률이 65% 넘어가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지하 주차장에 있는 그 면적도 기타 면적으로 들어가서 계약 면적에 포함되어 버리는 거죠. 여기까지는 좀 이해되셨을까요? 그리고 이제 그 전용 면적이 있는데, 그 상가 전용 면적하고 아파트 전용 면적하고 또 다릅니다. 그리고 주택에 있는 것도 조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시골 주택에 있는, 이게 우리가 말하는 그 면적이 가장 넓은 것은 아파트 면적이 가장 넓습니다. 아파트 면적이 왜 가장 넓냐면 아파트는 안목지수라는 것을 적용해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제가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게 좀 잘 보이신가요? 요 끝털이 벽에서, 이 벽이, 만약에 벽이 뭐 두꺼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벽 안쪽 있죠? 아파트는 이 벽 안쪽을 그 치수를 재서 이 끝털이까지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면적이 더 넓죠. 근데 상가는 그 외벽에, 만약에 벽이 40cm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벽 두께가 40cm다 그러면 20cm 빠지는 거죠. 그 중간선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오피스텔은 예전에는 그 벽의 중간선으로 했는데 2015년 이후에는 법이 바뀌어서 안목지수도 오피스텔도 바뀌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시골집 같은 경우도, 시골집도 봐보면은 그 안목지수가 적용이 안 되지고 그 벽의 중간선으로 합니다. 그렇다 보시면 이제 아파트가 가장 전용 면적이, 이 같은 숫자라고 보더라도 아파트가 전용 면적이 높다라는 것을 느끼시고, 여러분이 주상복합 아파트를 보시면 똑같은, 자, 33평이라고 할지라도 84제곱미터다, 전용이 84제곱미터를 할지라도 벽 두께에 의해서 아파트 면적이 훨씬 높고, 그 주상복합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은 더 뭐 적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가로 적용돼 버려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골집도, 시골주택도 있죠. 시골주택도 이게 하여튼 주된 이유가 건축법 적용을 받으면 건물의 외벽의 두께의 중간선으로 계산하고, 주택법을 적용받으면 안목지수를 적용받아서 면적이 더 넓다. 같은 84제곱미터라 할지라도 한 평이나 두 평 정도가 더 넓게 빼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아파트에만 또 유일하게 해당된 게 있어요. 아파트에 가보시면 서비스 면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보시면, 자, 기본형이라고 있죠. 아직 확장 전에 보시면, 이 확장 전에, 요 앞쪽에 보시죠. 이 앞쪽에, 발코니 면적이 있고, 뒤편으로도 발코니가 있잖아요. 이 발코니가 있어요. 그렇다 보면 이
이 발코니 면적은 주상복합 아파트에는 없습니다. 오피스텔에는 이런 게 없어요. 발코니라는 게 서비스 면적이라는 게 주상복합이라든지 오피스텔에는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아파트가 이 서비스 면적을 주기 때문에 엄청 평수가 커져 버립니다. 실질적으로 84제곱미터의 아파트가 이 발코니를 줌으로 인해서 어떤 면적이 되냐면은 약 10평 가까이가 거의 늘어납니다. 7, 8평에서 10평. 그래서 평수는 아파트 건설회사마다 다 틀립니다. 왜 건설회사마다 다 틀리냐면 여기 지금 발코니 여기 최대한 줄 수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되냐면 최대 줄 수 있는 게 2m입니다. 그래서 2m를 주는 건설사들은 광폭 발코니라는 용어를 많이 좀 씁니다. 그리고 그 2m를 더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 법에 의해서 넘어가는 것은 면적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만약에 220m를 빼버렸다 그러면 그 20cm는 어떻게 되죠? 이게 서비스 면적을 무한대로 주면 안 된다 이거죠. 국가랑 입장에서는 그 건물이 개판 5분전으로 대해진다 이제 이런 취지죠. 그래서 최대한 줄 수 있는 게 폭이 2m. 근데 건설회사마다 다 틀립니다. 건설회사마다 이 발코니 요쪽 폭이 있지 않습니까? 이 폭을 1.5m를 주는 회사가 있고 1.4m를 주는 회사가 있고 1.6m를 주는 회사가 있고 1.7m를 주는 회사가 있고 다 틀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전의 아파트들은 발코니 확장을 하지 않지만 지금 아파트들은 다 발코니 확장을 하잖아요. 발코니 확장을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어떤 건설회사는 발코니 폭을 2m를 주고 3베이로 빼줬냐 4베이로 빼줬냐 2베이로 빼줬냐에 따라서 면적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 발코니의 폭에 따라서도 면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분양 면적은 전용이 아까 84라겠죠? 84인데 84가 전용 면적이잖아요. 주거 전용 면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거 전용 면적은 25평이에요. 근데 우리는 84를 34평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예전 건물 같으면 발코니 확장을 그대로 해놓았다 그러면 이 아파트는 뭐예요? 실질적으로는 전용 25평인데 지금처럼 안방 앞에만 발코니를 그대로 놔두고 거실 작은 방 뒤에 뒷발코니도 있죠. 뒷발코니 다 확장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거의 적게는 한 6평에서 많게는 8평까지 늘어납니다.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는 이제 실질 면적이 어떤 아파트들은 실사용 면적. 그래서 저는 실사용 면적이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악착같이 모델 하우스에 가서 그 집을 체킹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죠. 이 모델 하우스에 들어가서 보면 이게 높게 느껴진다, 좁게 느껴진다. 바로 이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다 무시하죠. 중개사도 다 무시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특별하게 실사용 면적, 실질 사용 면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전화기가 오늘 해서 이 아파트의 실질 사용 면적이 가장 넓은 것은 어떤 것이냐? 광폭 발코니를 주고 4베이 구조로 빼어진 아파트가 실질 사용 면적은 가장 넓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셨죠? 아파트 면적이 가장 넓은 것. 근데 봐보시면 그 광폭 발코니를 제공해주는 회사가 보통 부영건설이 광폭 발코니를 잘 제공해 주더라고요. 물론 아닌 현장도 있긴 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광폭 발코니를 2m를 이렇게 풀로 준 회사들은 꼭 선전을 합니다. 자기네들은 광폭 발코니라고. 그거 좀 분양이 좀 잘 안 될 위치 같을 때에 광폭 발코니를 좀 건설사에서 제공도 하죠. 여러분 건설회사 입장에서 그 발코니 폭을 1.5m로 하는 것하고 0.5m라고 해서 1000세대 곱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그 레미콘이가 철근 가격을 빼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건설회사들 입장에서도 유혹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봐보면 부영 아파트를 이렇게 이제 주변에 있어서 많이 가서 보시면 부영 아파트는 광폭 발코니여서 광폭 이렇게 팔을 이렇게 넓게 이렇게 하고 하면은 팔이 안 닿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간이 이게 한 1.8m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휘두르려도 보통
부영 아파트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이게 굉장히 그래서 넓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짜증이 안 나요. 근데 요즘 이제 민영 아파트를 좀 보시면 이렇게 팔 뻗어버리면 이게 양쪽 그 앞유리하고 뒷유리하고 달아버려서 유리창 깨져 버리죠. 이게 이거 어떤 면적을 줬다라는 거죠? 그 1.6m나 이렇게 줬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실질 사용 면적은 다 틀리다. 아파트의 실 사용 면적은 다 틀리다. 실 사용 면적을 한번 따져봐야 된다. 아파트 투자하실 때 또 분양 받으실 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사용하실 때 저희도 뭐 빨래를 제가 뭐 널어보지만은 그게 광폭 발코니 안 준 데서는 굉장히 막 짜증나고 뭐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 사용 면적도 한번 알아보시고 그 아파트 분양 받으실 때 그 광폭 발코니를 얼마나 이렇게 발코니 그 점선 그어져 있죠? 점선 그어져 있고 이게 얼마인지 그 하신 분들한테 꼭 물어보시고 한번 그것도 참조해서 해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은 면적을 다 배워봤습니까? 전용 면적, 아파트의 공급 면적, 계약 면적,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요? 임동성이가 알려주는 아파트 실질 사용 면적, 이렇게 4가지 면적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의 내용을 마치겠고요. 저는 나주혁신도시에서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들을 운영하는 카페직이고요. 토지, 상가, 꼬마 빌딩 중점 중개 거래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입니다. 물건 접수는 010-727-4080으로 해주시고요. 전화, 방문, 문자로도 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주신 물건은 유튜브로도 광고를 계속 해드리고요. SNS상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네이버 카페, 네이버, 그다음 한방 프로그램, 밴드, 각종 인터넷에 홍보해드리고 있습니다. 물건을 좀 많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이런 정보가 좀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주변 지인분께 많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